안녕하세요. 네,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디노미네이션은 쉽게 표현하면은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, 최근 이렇게 그 우리나라 화폐 개혁에 대해서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현재는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그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짚어봐야 될 점은 하나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그 달러 환율 대비해서 1000단위, 그러니까 4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표에 보셨듯이 4자리 숫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인다는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그 또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현금 보유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5만 원권 회수율이 지금 그 올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 23.9%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5만 원권 화폐가 10장 중에 8장 가까이는 어디 그 장롱에 지금 있다고 보는데요. 이렇게 5만 원권 회수율이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거기에 그 탈세나 지하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연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거래 그 편의성을 위해서는 10년 안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 2차례 정도의 그 화폐 개혁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. 1953년에는 100대 1, 그리고 1962년에는 10대 1 정도의 화폐 개혁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죠.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커피숍에 가면은 보통 그 금액 단위를 4,500원, 6,500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4.5 아니면 또 6.5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. 그래서 금액 단위를 보더라도 이제 조를 몇 조 이렇게 넘어서 경 단위까지 표시하게 되는데 경 단위에 그 표시했을 때 금액 단위를 보면은 0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? 0이 무려 한 16개나 됩니다. 경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. 이만큼 그 0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. 우선 그래서 그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, 그리고 특히 그 지하 경제가 양성화가 되면서 세금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. 그리고 기장을 정리할 때 굉장히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단점도 있죠. 그래서 그 화폐를 제조하는 그런 비용, 그리고 현금 인출기 기계를 개조하는 이런 비용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단위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과소비가 심해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물 자산인 골드바나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은 라면이라도 한 박스 정도를 사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물가 인상이 왜 될 것 같냐면은 보통 예를 들면은 850원 아니면 950원 정도의 물건 가격이 이제 변환이 되면은 0.85원, 0.95원이 이렇게 될 텐데 거의 이렇게 되면은 1원으로 다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?
네, 그리고 50억 정도의 빌딩을 표현할 때 그 영단위 1000대 1로 이 화폐 단위가 변경이 되면은 500만 원짜리 빌딩이라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보유세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. 그리고 또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할수록 네, 거래세, 예를 들면은 뭐 취득세나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거래에 그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 시장은 지금 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빌딩을 거래할 때 처음에 내놓으셨던 그런 가격보다도 네, 거래 시점에서는 뭐 가격을 좀 더 뭐 올린다든가, 또 한편으로는 이 빌딩 가지고 계신 건물주 자산가들이 오히려 네,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대출,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뭐 더 매입하려고 하는 네, 그런 시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부동산 그 거래보다는 증여를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을 해서 증여나 상속이 지금 거래보다도 훨씬 더 거래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, 물론 뭐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늘려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증여하는, 예를 들어서 그 부담부 증여를 상당히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비해서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그 20억으로 20억 증여로 140억대의 빌딩을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리디노미네이션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보면은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